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인사를 좀 드리자.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형님의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대해서도 좋고 집무실이라는 브랜드도 좋고 아니면 지금 김골배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김골배님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편하시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캐는 집무실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집무실 대표 맡고 있고 한 3년 오늘 딱 3주년이에요. 아 진짜요? 오늘 3주년이요? 8월 18일에 우리가 딱 와. 1호점 광복. 냈거든요. 1호점이 저희 정동에 냈던 오픈 날짜가 8월 18일. 오늘 지부인 만난 날짜. 그래서 3주년 특별한 것 같고. 뭐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어쨌든 3년 버틴 브랜드에 지금 3% 안에 들었다. 특별한 날에 오늘 보고 좋은 것 같고. 저희 집무실은 뭐 사실 공유 오피스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어떤 근사한 업무 경험 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브랜드고 이 정도로 일단 얘기는 하고 싶고 사실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만들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브랜드 에이전시를 했었고 8년 동안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는 과정을 많이 도왔고 이제야 비로소 3년 동안 이제 제 브랜드를 해보고 있는 그렇죠. 김성민이라고 하고 부캐로는 이야기 소매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 소매상으로 만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를 워낙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교류를 많이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커피챗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죠. 뭐 알다 보니까 그죠? 그 고향에 그냥 고향 그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동네 형. 초등학교, 초중. 중학교 맞아요. 를 또 후배더라고요. 맞아요. 그뭐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았어 가지고 맞아요. 인연이 대박이네요. 처음이에요, 처음. 형도 사회에 나와가지고 동네에 계셨던 분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은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우리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메이저 하지 않아 변방이 있고 막 이런 엄마한 거예요. 변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드물잖아. 응, 부산. 더 반가워. 맞아요. 진짜 신기하네. 진짜 아예 형 없지 않아요? 저 말고 그러니까 형 주변에 처음 봤어. 처음. 저도 처음 봤다니까요. 처음 봐. 그 제가 주변에 막 이제 그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집무실 대표님 알게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동네 그런 쪽이었다 얘기하니까 와 그냥 거의 그러면 전생의 부부 아니었냐. 그래. 진짜 그 정도 확률이 애초에 불가능한 확률인데 그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브랜드 하는 씬에서 만나는 게 너무 사람들도 신기한다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실례가 안 되면 형 동생으로 해도 될까요? 이제 살이 나서 사실 그렇게 맞아 바로 하는 못해. 게 쉽지 진짜 안 돼. 너 아직 어떻게 보면 그 사회생활을 안 하긴 아직 하지만 아직 안 네, 대학생이라. 그렇지만 너무 좋다. 그 요즘에 어쨌든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부인이 그 과정을 지금 부인 다큐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 좀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보세요. 전 편을 다 보죠. 그래서 편을 다 보죠. 당연히 못 펴죠. 바쁘신데. 딱딱 끊어서 보고 있고 어떻게 처음에 왜 기획할 때부터 나는 봤으니까 맞아요. 기획 고민할 때부터 봤으니까 맞아요. 아 저렇게 또 액션을 또 계획적으로 또 펼쳐가고 있구나 이런 계획적으로. 슈퍼 J 저는 슈퍼 P거든요. 저번에 형 그 이 스케줄표나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기절하시던데. 네. 완전 저는 뭐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이걸 해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이 친구 이걸 로드맵을 짜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르다. 다른 배울 점도 성향이지만 많다. 다른 성향이지만 어, 너무 좋았어. 그런 신선함이 있었어. 그래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실제로 딱 온 이유 같은 경우는 부인 다큐를 봐 오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한 달 조금 넘게 원래 브랜딩 프로세스라는 거를 제가 1년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게재를 해왔었잖아요. 이제 그 단계별로 실제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브랜딩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조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단계까지 끝났고 컨셉 단계까지가 이제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제가 문서로 정리를 해왔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플로우를 통해서 컨셉이 도출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형님 이제 생각. 좀 아닌데? 약간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러한 그냥 솔직한 내용들 해도 괜찮으니까 완전 솔직하게 하면 완전 솔직하게 괜찮아요. 진짜. 네, 그래서 완전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오래 또 보셨고 하셨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나도 본 게 하나도 없어서 맞아요. 지금 어쨌든 첫 인상으로 딱
얘기할게. 네네네. 네, 형님 잘 보셔야 되니까. 와 뭔가 빡세다. 정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부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부인의 성장을 돕는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의 존재 이유인 미션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는 이제 비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로 지금 쭉 스타트가 됐는데 3W 1H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여가지고 1H인 우리 지부인은 누군지 하면 라고 저희는 뭐 작지만 지긴 싫으니까 브랜딩에 올인하는 사람이라고 네이밍이 여기서 나왔었고, 그러면 이제 지부인이 고객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잡았어요. 항상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은 브랜드를 항상 돕는다는데 그 작은 브랜드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지부인은 누구냐라는 게 항상 명확하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겟 고객이라고 봐야겠죠.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은 15명 이하인 브랜드로 잡았어요. 그 이유가 형님도 투자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투자를 받게 되면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창업자가 어떤 이 브랜드를 만들었던 탄생 배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방향이 흩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주체적이고 기민하게 브랜드를 운영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자의 신념이나 문제 정의가 브랜드 Y, 그러니까 이제 탄생한 배경과 간극이 거의 없는 곳인지 그렇게 일단 잡았었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인데, 관계는 고객 중심 경영을 넘어서 고객과의 소통이 좀 민첩하고 원활하면서 그들과 관계 형성이 좀 분명한 곳인지, 저는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그런 소통을 원활하게 잘하고 있는지. 오늘 롱블랙 읽었을 때는 집무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CS 관련된 제가 그 글을 읽었었는데 단순히 그거를 넘기시는 게 아니고 다 반영해서 뭐 수익 모델까지 바꾸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관계가 명확한 곳인지, 세 번째는 모두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닌 그 브랜드가 잘할 수 있는 이제 니치한 영역을 찾아내고 독점하면서 오히려 성장해 나가는 곳인가. 이것도 당연히 집무실이랑 해당이 되는데, 기존 원래 시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한 게 아니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거의 독점적으로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신이 속한 카테고리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분야나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한 곳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컴퓨팅으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그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곳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 맥북이 되거나 애플워치가 되거나 심지어 지금 금융까지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에 너무 한정짓지 않는 그런 곳들을 저희는 이제 지부인이라고 하고, 그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았었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제공을 할 거냐 했을 때 성장을 제공을 하는데, 이 성장 같은 경우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변화도 좀 세 가지로 나눴어요. 깊이에 대한 변화, 어떤 범위에 대한 변화, 규모에 대한 변화로 잡아서, 깊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라든지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범위 같은 경우는 꼭 자기 브랜드에 속해 있는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와의 좀 상호작용 통해서 좀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런 변화. 그 다음에 규모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컨텐츠 만들면서 지금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보면 작은 시도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작은 성취를 얻게 되면서 그게 쌓이다 보면 큰 어떤 규모가 커질 거라고 봐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다 핵심 가치로 도출한 거예요. 브랜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좀 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실용적인 전문성을 제공을 할 거고, 다른 분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상생하는 지속성을 제공을 하고, 이런 작은 시도 활동을 통한 성취를 위해서 좀 현실적인 가능성을 저희는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핵심 가치를 뽑았고, 이 핵심 가치를 어디에 담을 거냐, 이게 위에 이제 돕는다가 프로덕트라고 보면 저희는 이제 컨텐츠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 인큐베이팅 서비스로 이 핵심 가치들을 다 녹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작은 브랜드 분들이 모였을 때
조금이라도 세상의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전략 단계가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컨셉을 도출을 할 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컨셉 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컨셉을 뽑으려고 했는데, 컨셉 휠 자체가 이제 브랜드 했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들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넘게 적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그 전에 저뿐만 아니고 그냥 지금 지부인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받은 키워드들을 좀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룹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다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고객분들이 지브인을 언급한가요? 컨셉에. 제가 그러니까 지브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어떨까 했을 때 스토리에 답변을 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바이블, 뭐 브랜드 백과사전, 불가사전, 브랜드의 진심, 뭐 브랜딩, 브랜드 바이블, 답변 진짜 많이 해주셨네요. 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어떤 명사라든지 역할과 감정, 형용사, 시각적 컬러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또 스몰 브랜드계 커뮤니티 허브, 저희가 제일 하고 싶은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또 감동이긴 했지만 그런 거고, 멘토, 삼촌, 브랜드 아버지, 부버지, 뭐 가이드, 뭐 역할 명사로 있었고, 이런 키워드들이 느껴지는 감정들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뭐 체계적이고 바르고, 뭐 진정성, 그 다음에 뭐 신뢰 있는, 뭐 선함,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색깔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랏빛, 보라색, 보라돌이, 그러니까 보라색이라는 컬러는 확실히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컨셉 휠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아까 여기 나왔던, 그러니까 저거를 저희가 봤었을 때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전문성이었어요. 실제로 브랜드에 대한 그 인식을 했을 때는 전문가적인 느낌이 많아서 전문성이 원래 저희가 또 핵심 가치로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지부인 분들이 좀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파트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저희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핵심 가치들을 넣어가지고 키워드들을 뽑았을 때 이 세 개 키워드들을 응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뭘까 했을 때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니온이라는 단어, 연대라는 단어가 실질적인 어떤 정의를 보면 특정 가치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행위를 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뭐 시민참여연대, 무슨 연대 이런 것처럼. 근데 저희는 애초에 뭐 누구를 대항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유니온이라는 영어 단어를 좀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어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 같이 작은 브랜드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성장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자라는 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다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좀 연대라는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셉필은 이렇게 도출이 됐었고, 마지막은 이제 지부인의 포지셔닝을 좀 잡아봤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집무실처럼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지금 제가 이렇게 포지셔닝 잡았었을 때 X축이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 그다음에 U축이 이제 보편적인 좀 넓은 타겟을 이렇게 봤었고, 이 지금 맵은 커뮤니티라는 카테고리예요. Y축은 이제 좀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티 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전 참여가 중요하다고 봐서 이거를 양쪽으로 이제 잡았었고, 그리고 보통 포지셔닝 맵은 이 4사부면이 다 면적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포인트여가지고 저희는 좀 면적을 좀 시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면적이 넓고, 지금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정말 많더라고요. 뭐 아시는 뭐 트레바리, 뭐 남의 집, 넷플영가, 뭐 인사이터 이런 데 엄청 많고, 사업은 뭐 말 안 해도 너무나 많고, 그냥 솔직히 제 주변에도 사업하신다는 분들 하면 웬만한 커뮤니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창업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든지 뭐 스타트업 액티비티 그룹이라든지 플레이어들이 있고, 브랜딩 관련된 좀 여기에 특수한 커뮤니티는 애초에 플레이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지금 그나마 좀 브랜드 관련된 커뮤니티가 비마이비, 그 더 워터멜론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마이비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박효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스몰 브랜드 연대라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유명한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해서 사람 모아서 강의 듣고, 그다음 끝나면 이제 네트워킹하고 이 정도가 다인 거예요.
그 커뮤니티의 역할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어떤 참여를 유도할 만한 장치라든지 행동적인 부분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야 될 포지션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여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장치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은 이렇게 잡아서 커뮤니티라는 카테고리는 기존 카테고리로 들어갈 거고 위에 연대라는 이제 아까 도출했었던 그 키워드를 합쳐서 이제 좀 나온 거는 성장하는 이제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최종 이제 그러니까 지브인 브랜드의 그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성장이 꼴 변화 핵심 가치가 이렇고 환경은 생태계, 행성. 이제 이 생태계는 아까 그 지속성이라는 데서 나왔었고 행성이라는 키워드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인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브인은 지브 행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해서 이 행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로우 플래닛이라는 게 브랜드 컨셉으로 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지브인 미션 자체도 작은 브랜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그 핵심 키워드가 이제 성장에서부터 스타트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저는 플래넷이라는 행성으로 잡았고 그래서 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연대적인 그러니까 유니언적인 것들을 계속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브랜드 뭐 카테고리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더 플래닛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도출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 되게 그렇다. 뭐랄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요? 다 그러니까 지브인 성향을 좀 이제 좀 알다 보니까 지브인스럽게 이제 막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뭘 말하려고 하고 뭐 어디로 가려는지 이제 정말 명확한 것 같고 이제 이런 류를 이제 접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냐 하면 스몰 브랜더들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라는 류의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걸 또 옆에서 지켜보는 일반인들이 되게 좋은 활동들이다. 그렇죠. 나는 저기에 참여 어떻게 할 수 없나 또 이상을 전달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때 이제 그들 사이에 회자될 수 있는 일종의 시야 고객 언어로 좀 뭘로 회자될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내 나름의 관점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영화 쪽이나 방송 쪽에서 새로운 뭐 신규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영화에 대한 신호들을 발제를 하고 투자자한테 브리핑을 할 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스가 당시에 만들어질 때 뭐 해양에서 일어나는 뭐 스타워즈입니다. 뭐 이런 치환해가지고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를 메타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실제 PD들이 내부 브리핑을 할 때도 이거는 뭐 무슨 판 뭐예요 뭐 이렇게 그거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 메타포나 이런 거를 어떻게 떠올리는가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잖아. 나는 그게 떠올랐어. 쇼미더머니가 떠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스몰 브랜더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전문성이 갖춰진 체계적인 왜 100편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진짜 내가 전문적으로 보면 다졌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것도 있는데 기본 기지 쇼미더머니도 사실 왜 그랬냐면 전문 프로듀서들이 핀포인트로 뭔가 네가 지금 부족한 것들 이렇게 잘 가르쳐주잖아. 그 과정들이 숨겨져 있지만 방송에서 그 과정으로 기본기는 제공할 것 같아.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 뭔가 생각해보면 스몰 브랜더들이 언제나 스몰 브랜드로 머물고 싶지 않거든. 누구든 성장을 다음 단계로 하고 싶고 그들이 자기 나름의 색깔을 갖고 연대해서 뭔가 하지만 결국에 종국에 가고 싶은 게 뭔가라고 보면 사실 아이유랑 콜라보하고 대중에서 소비되는 스타들하고 어쨌든 연대도 되는 연결되는 게 아마 그 지속성 면에서 뭔가와 이렇게 섞이는 거를 기대할 거라고. 쇼미더머니가 왜 의미가 있냐면 걔네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과정을 보여주고 색깔을 찾게 해주는 그 과정을 다 하이라이트 해주고 결국 그 자이언티든 뭐든 프로듀스하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앨범도 내고 나온 중에 이렇게 섞이는 거를 좀까지 이제 결과값을 보여주는 게 되게 나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빅 브랜더들도 어떤 고민들이 항상 있냐면 신선함을 항상 수혈받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뭐 예전에 한참 홍대에서 뭐 요즘 뜬다더라고 하는 뭐 오혁도 그런 의미고 맞아. 가가지고 뭐 콜라보 하면 또 신선해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쪽도 항상 니즈가 있는 것 같아. 스몰 브랜더들의 어떤 신선함과 그런 거를 수혈받고 싶어하고 영향받고 싶어하고 그거에 묻혀서 이게 고루하지 않다는 걸 항상 갖고 싶어하고 그 둘을 연결하는 게 나는 굳이 따지면 방송 포맷으로 치면 좀 더 머니였던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기본기 플러스 자기가 어떤 성장하는 과정이 조망될 수 있고 그럴 때 보여줄 수 있고 결국에는 그들의 니즈가 있는 것들과 연결되는 장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뭔가 되게 나도 다음 기수 참여하고 싶다 이런 류의 니즈가 생기지 않을까. 와, 저도 아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쇼미더머니 그 포맷 얘기하셨을 때 아시 털 보세요. 여기 지금 올랐다니까? 와, 깜짝 놀랐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부인이 이제 앞으로 펼쳐갈 뭐 다양한 유튜브들 미디어로서 활동들이 있는데 중요한 스몰 브랜드들 막 멋지게 소개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이 맞아. 드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멋지게 표현되려면 사실 정리가 돼야 되잖아. 맞아. 그들이 다듬어줘야 되겠지.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을 거니까 그걸 다듬어주는 과정도 하이라이트하고 결국 이렇게 변화한 것도 보여주고 변화된 걸 누군가 연결해주는 걸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역할이지 않나 싶었어.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지는데. 근데 그건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 브랜드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의 니즈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F&B 분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예 진짜 패션 분야라든지 뭐 뷰티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와의 어떤 만나서의 콜라보 아니면 다른 분야분들과의 좀 융합이 돼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어떤 영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얻고 싶어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그런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잘 없지.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뭐 마케팅, 뭐 마케터, 뭐 아까 말한 뭐 사업자, 뭐 창업 이런 거 많은데 정말 브랜드에 정말 관심이 많고 진심인 분들이 어떤 구심점이 되고 있는 곳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른 브랜드들과의 어떤 교류, 심지어 그분들끼리 어떤 콜라보 이런 것도 은근히 니즈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지속성, 이 상생하는 지속성이라는 걸 꼭 넣었어요. 우리의 역할도 그것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경영할 때 사실 얘랑 같은 그룹에서 어울리겠다 싶어서 매칭을 해주고 잘 조화시켜주고 하는 것도 사실 프로듀서들 몫이잖아. 근데 뭐 지부인 같은 경우가 되게 의미 있는 게 브랜드 하시는 분들 다 자기 관계 바쁘거든. 맞아. 하루 일과가 그냥 진짜 그것만 하는 거지. 운영을 하기 위한 거에 매몰돼 있어. 사실. 맞아. 그러면 사실 누군가한테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접근한들 저분이 해줄까? 받아들여줄까 뭐 이런 걸로 그냥 사고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아. 맞아. 근데 자연스럽게 중간에서 뭔가 그 각을 잡아주고 뭐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편하게 그런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 이 시는. 그리고 직접 막 얘기하면 어려운,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잖아. 이 조건을 받아들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편하게 해준다고 하면 좀 고맙겠지. 사실. 멘토 아까 키워드도 있어서 나도 그 관심도 있고 고민도 많은 영역인데 네. 그래서 항상 그 뭐 층위를 나누긴 되게 싫은데 이제 스몰 브랜더들 중에 진짜 막 두각을 나타내고 색깔이 딱 다듬어지고 한 브랜드들이 있잖아. 그렇죠. 지금의 그걸로나마 요 범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아요. 다듬어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아. 항상 그때 요 위와 아래에 있는 그 브랜더들과 관리 그쵸.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왜냐면 이들 입장에서 그로서 입장에서 이거 가고 싶은데 이분들끼리만 막 어울려서 있으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쪽은 내가 길이 아닌가 보다 멀어지는 느낌이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나도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들을 육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분들하고도 뭔가 교류를 멘토를 할 요인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의 시선은 항상 여기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밑에 계신 분들과 협업을 하는 거 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죠. 되게 내가 왜?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게 아주 원석이지만 초창기 이렇게 있는 분들이지만 서로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거 차원에서는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거든.
광고를 내 가지고 뭔가를 하는 한계가 있잖아. 그쵸. 근데 서로 뭔가를 같이 프로젝트 자그만 거라도 해가지고 목소리 막 발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현업하느라 바빠서 이분들하고 컨택할 기회들이 별로 없어. 그쵸.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좀 웨이비를 해줄 수 있으면은 유인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야 될 게 많네요. 그러게. 역할이. 항상 아 근데 진짜 필요한 역할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챗 하면서 많이 그 니즈들을 들었기 때문에 형님 얘기해 주시는 거를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정도 다듬어진 곳들도 위쪽이랑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의 딜레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브랜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스타트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작은 곳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큰 브랜드랑도 어떤 컨택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느 다듬어진 브랜드들도 뭐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결국 여기서 활동하는 그 브랜드들을 잘 돋보이게끔 맞아요. 매체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마 큰 가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그걸 생각했던 게 이 지부인분들이 잘 되게 도우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막 너무 프론트단에서 뭘 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백단에서 우리 커뮤니티 들어오신 분들을 잘 소개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뭐 그런 것도 저희가 비춰드리고 그런 게 확실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부인도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거죠. 이분들은 홍보를 하고 할 때 영향력이 그래도 저희가 좀 있어야지 뭐가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냥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성장이 된 상태. 왜냐면 제가 처음 지부인 만들었을 때 아무리 작은 브랜드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도 뭐 보는 사람이나 도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작으니까 크게 이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 오히려 내가 빨리 어느 정도 좀 성장한 다음에 그때 이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더 어떤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마인드가 가져지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력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둘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너도 어쨌든 계속 들었었을 때 공감이 됐거나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저 되게 재밌게 들었던 부분은 일단 대님이 말씀해주신 쇼미더머니 되게 딱 꽂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브랜드들 니즈를 잘 찝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콜라보 같은 거도 진짜 하기 어렵잖아요. 맞아. 작은 브랜드들은 그냥 해줄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그 역할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생각이 난 게 우리도 지금 작은 브랜드지만 시작할 때 엄청 알리고 싶잖아요 사실. 맞아. 진짜 알리고 싶거든요. 맞아. 근데 방법은 모를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매체에서도 우리한테 관심을 보여주잖아. 그럼 너무 기쁜 거야. 근데 하다못해 지부인 같은 채널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데 노출될 수 있고 하다라면 너무 큰 그거일 거고. 근데 그들이 그냥 우리 이런 브랜드예요 알리는 거는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이 특히 자기 거를 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쵸.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난 어찌 보면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소속감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맞아. 그래서 자유를 획득하는 당연한 과정인 것 같아. 그거를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일 것 같은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뭐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브랜드 만드는 사람들의 과정이 진짜 궁금하거든. 진짜 짜치는 얘기들이 있잖아. 오히려 뭐 작은 브랜드니까 또 그런 고민들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누군가는 짜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독립 완전 현실적이지. 완전 현실적인 맞아. 거거든. 난 그런 걸 차라리 조망하면서 그 브랜드들이 자기 얘기를 펼쳐 마치 그런 건 3일 다큐 같은 느낌인 거야. 맞아. 뭐 그런 류로 계속 보여줘도 노출도 되고 그쵸.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뭐 꾸미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맞아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에 대한 어떤 임하는 태도라든지 진정성 같은 게 녹여 나오잖아요. 솔직히 뭐 아까 말씀하신 3일 정도만 뭘 같이 뭐 한다 해도 그치. 다 나오니까. 또 나오지. 그게 그리고 꾸며진 게 아니고. 진짜 힘들구나 이런 거 보충 다 좋은 것 같아. 맞아. 쉽지 섣불리 않구나. 하지 않는. 맞아. 그런 그것도 거 주고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거지. 그게 이제 그들 A, B, C, D 뭐 많은 사람 중에 또 어떤 애들은 잘할 수 있고 맞아. 또 도태되기도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그거 자체가 사실은
경쟁인 거고 그쵸. 살아남는 거. 근데 그 과정이 무의미하냐? 그렇지도 않죠. 맞아. 그럼 뭐 이걸 다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거 하지 않을까? 음. 지부인 예전에 얘기했을 때부터 철저히 그냥 미디어. 나는 내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교육이 묻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지부인이 같이 있는 건 사실 미디어다. 좀 하이라이트 해준다. 이거 되게 그거일 것 같아서. 미디어로서의 또 활동도 확실히 해야겠네요. 미디어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계속 강화를. 그래서 아직은 멀긴 했지만 정말 이제 회사로서 어떻게 설립이 되고 고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었을 때 미디어 팀을 확실히 따로 두려고요.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 계속 조명하는 식으로 그분들이 가서 촬영해서 저희가 홍보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할 생각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 또 피드백을 받아가는데요. 와. 너무 좋은데? 역시 괜히 전문가가 아니에요. 역대가 전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처음 막 정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걸 잘 정했으니까 실행에 나가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망하더라도 거기서 그만 안 두고 또 계속 피드백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할 거니까 또 지부인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집무실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좀 응원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피드백 저희가 받은 거를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브랜드 컨셉을 조금 더 다듬은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자인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하나도 어떻게 보면 지부인 시각적 자산이 없었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예스.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스. 네, 수고하셨습니다.